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정우라고 합니다. 제가 보통 50분 이하로는 강의를 잘 안 하는데 10분 부탁받았습니다. 자료는 나눠 드릴 거고요. 사실은 여기 초대를 받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라서 접속했다고 억셉트는 했는데 억셉트하고 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가는 평균 연령은 너무 많이 높일 것 같다는 느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가서 얘기해줄 얘기가 여기 진짜 첨단 그 프론트 라인에 계신 분들인데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얘기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좀 멋있게 해보겠다고 프레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프레지를 안 쓰시네요. 지금 한번 간거 아닌가 또 싶고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저는 저희 때는 컴퓨터 전공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고 저는 문과대 출신이에요. 영문과를 전공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한국전력 기술이라는 데 들어가서 이제 계약 관리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거의 그게 그냥 루틴하게 대학 나오고 취직하고 뭐 이런 길들이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이제 IBM PC 주니어 286 아키텍처, 8086 아키텍처 나오고 뭐 너무 옛날 얘기죠. 근데 주 아이디어는 뭐냐면 계약 관리를 하는데 그때 요새 원전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그때 원전 짓는 엔지니어링을 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 관리팀으로 들어가니까 그 주산 넣는 상고 나온 직원하고 나하고 이렇게 몇 명이 앉아가지고 계약을 매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서를 받아서 청구서 받으면 그거를 이렇게 크로스 테이블을 큰 거를 만들어요.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뭐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들어온 게 맞나 계속 그거를 가로 세로 이렇게 맞히거든요. 그거를 이제 3년을 하다가 그때 삼보에서 나온 트라이젠 전에 워드 프로세서를 하나 샀어요. 이렇게 스크린 요만한 거 나오는 거. 그거 혹시 비지칼크, 슈퍼칼크라는 프로그램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2줄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대를 엔지니어링 쪽은 386 머신 사주고 486 사자고 우리도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키를 쓰고 하나 그때 한 500만 원 주고 그거를 사서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 하시는 분이랑 앉아가지고 한 달을 해서 그 엑셀 안에다가 우리가 계산하는 이 스프레드시트를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프로세스를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팀 전체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뭐였었냐 하면 우리는 며칠 동안 앉아서 계속 가로 세로 이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온 청구서 넣고 뭐 해가지고 함 내고 요새 크로스 탭이라고 엑셀에서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숫자가 가로 세로 그렇게 안 맞아요. 혹시 해보셨어요? 손으로 한번? 이쪽 더하고 이쪽 더해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더해서 내려간 거고 이쪽에서 더해서 내려간 거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주산으로 몇 번 하고 또 주판으로 한 다음에 계산기로 또 마치고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리뷰하고 왜냐면 아이템들이 복잡하거든요. 그 맨아워 베이스로 리임버스를 해줘야 되고 코스트 같은 것들 다 하나하나 아이템 하니까 어디 물값 영수증 하나만 빠져도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슈퍼칼크라는 프로그램에 넣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맞잖아요. 안 맞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나는 그래도 일이 좀 남아있었는데 뭐 계약서 쓰고 영어가 나왔다고 저걸 하니까 이 주판 놓으시던 분들의 잡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거 마치느라고 밥 먹고 숫자 치던 사람.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그때 일어나는 거를 느끼고 IT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34세 그래서 유학을 가가지고 조지아 스테이트에서 CIS를 공부를 하고 근데 그러면서 원초적으로 시작을 했던 IT로 인해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그때 타이피스트들 없어지고 주판 놓는 사람들 없어지고 하면서 가졌던 생각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 공부를 하고 뭐 PDP-11 프로그래밍 하고 그런 것부터 다 다시 시작했거든요. 다 잊어먹고 박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2000년에 이제 한국 와서도 그때 2000년이면
이 비즈니스 한참 나오고 여러분들 하시는 이런 얘기들 막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거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2007년, 2008년, 2009년에 이게 좀 우리한테는 자존심이 상한 얘기인데 아이폰이 나와서 앱스토어하고 여러분 요새는 그 프로그램 잘 안 쓰는데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뭐죠? 아이튠즈 모든 거를 다 아이튠즈에 붙어있고 거기에 뭐 비즈니스 모델 붙어있었다고 나도 강의 많이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받은 느낌이 그거를 보면서 한 2년 사이에 내가 받은 느낌이 아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구나. 92년도에 90년도에 88년도에 생각했던 생각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한 3년을 고민을 했는데 기술이 아주 원초적으로 루틴한 일들을 컴퓨터라이즈 하는 변화가 그 당시에 한번 일어났고 2010년도 그 7년도부터 10년도 사이에 일어난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또 다른 형태의 변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메타포를 뭐를 쓰냐면 그 당시에는 데이터베이스 기술하고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정보의 섬들을 각 기업별로 구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섬 위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루틴한 일들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간 일이 일어났고 2009년도에서 2010년 이때 일어난 거는 정보의 섬이 아니라 정보의 대륙 인터넷이라는 프로토콜이 없었던 시절에는 시스템하고 시스템 사이에 포팅을 하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컸었어요. 컨버전하고 포팅을 하는 업만 하는 것들도 많았고 뭐 메인프레임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비즈니스는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옛날 시각으로 보기에는 인터넷 비즈니스거든요. 인터넷이 없으면 하실 수 없는 비즈니스. 그리고 인터넷이 단순한 프로토콜 정도가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거의 다 액세스를 하는 형태로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루틴한 방식의 일하는 변화가 한번 일어났고 2010년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진짜 패러다임이 변할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먹고 그때 뭐를 했냐면 이제 워크사이언스 센터를 연구에다 만들고 여기저기 해외 컨퍼런스 다니면서 이거 하는 사람들 모아서 지금 스마트워크 포럼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많이 안 알려졌죠. 여러분들은 진짜 전선에서 이것들을 진짜 몸으로 느끼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걸 정리를 해보고 논문을 쓰고 뭐 이런 형태라서 사실 겁을 많이 냈었는데 그래서 장수는 많은데 재미있는 부분만 뽑아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바로 워크숍을 들어가게 할게요. 예전에 일하는 방식 그거부터 한 몇십 년 뒤에 일하는 방식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현대자동차도 플로어에 가면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일로 걸어 다니시고 오피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사실은 이거 재밌으라고 가져온 건데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그 필요는 없어요. 옛날 사진 가져온 거예요. 1920년대의 그 사무실 모습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사무실의 모습. 뭐 일단 컴퓨터가 없죠.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방식에서 지금은 거의 다 이런 형태로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오피스에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또 아니시죠? 한 10년 전만 해도 거의 다 이런 데서 일을 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이 환경에서 일을 했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60, 70년대에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유학 갈 때쯤에서는 전부 다 이거 파티션 사놓고 큐비클 사놓고 시작을 하다가 요즘은 대충 비슷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하시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 왜 기업체나 이런 데서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환경을 제공을 해주느냐 하는 게 내가 주장하는 바는 이게 일하는 방식을 서포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큐비클을 줬을 때는 큐비클 안에서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 아니고 이런
룸을 줘놓고 여기서 일하라고 그럴 때는 일하는 방식이나 네이처가 인터랙션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형태라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또 다시 좀 재밌게 하자고 옛날 얘기. 혹시 뭔지 아세요? 방적기예요. 파워룸이라고 하는 거. 그 증기기관으로 인해서 뭐 제일 먼저 그 혜택을 본 인더스트리는 사실 이 인더스트리거든요. 증기기관이 기관차가 나오기 전에 증기기관을 가지고 이 벨트를 움직이기 시작한 게 사실은 맨 처음 굉장히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군포라고 주면은 한 필 갖다 내면 군대 안 가게 해지. 여러분들 옷 한 벌 갖다 내면 군대 안 가게 한다고 그러면 몇 벌 갖다 내실 것 같아요. 옛날에 군포는 진짜 한 필은 옷 한 벌 만드는 그 양이었었거든요. 옷 한 벌 만드는 것만 갖다 주면 1년 동안 군대를 안 가던 그런 시절에 이런 기계들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 위에 저기가 뭐겠어요? 이게 이제 증기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축들, 엑스를 통해서 이 기계들을 돌리면 여기 이제 아가씨들이 돌아다니면서 줄 그 정리하고 뭐 이거를 하는 거였고, 이게 여기는 지금 내가 날짜를 안 넣었는데 1720년인가? 어쨌든 요것도 유사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는 파워룸이 아니고 프린팅 머신이에요. 염직기. 염직기도 이제 자동화하는데 두 개의 큰 차이가 뭐겠어요? 이거 세월상으로는 한 100년 정도 차이 나요. 뭐가 차이가 나냐면 제가 아까 위에서 지적했던 이 축이 없지요. 여기에 동력은 뭐겠어요? 2차 산업혁명의 두 번째는 전기예요. 전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밑에 모터가 돌아가고 이 옛날처럼 증기기관이 돌아가지. 근데 컨피규레이션은 어떻죠? 지금 놓여 있는 거는 전기의 경우 컨피규레이션은 꼭 이렇게 얼라인돼서 줄을 안 써도 돼요. 얼라인돼서 줄을 섰던 이유는 기계적인 이유 때문에 줄을 세웠던 건데 100년 뒤임에도 불구하고 100년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냐 하면 여러분들하고 저 차이가 몇 년이에요? 뭐 상세히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 세대 차이를 보통 한 30년 봐요. 그러니까 100년 정도 차이면은 증조할아버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 정도 때 만들어놨던 이 컨피규레이션을 이미 기술이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제도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하고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뒤에 얘기부터 먼저 결론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많은 고민들을 학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이따가 잠깐만 보여드릴 텐데 이 고민이 올바른 고민이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만한 제너레이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나는 이 워크샵에 이 씨를 깔아주는 거라고 해서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이 그림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금의 염직 공장들이에요. 저기서 짜서 쭉 해서 컨피규레이션이 그 일관화돼 있죠. 자동화 작업. 이미 100년 전에 그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전기를 활용해서 이거를 못했던 거는 뭐의 변화가 늦었기 때문에 여기 인스티튜셔널 체인지하고 소셜 체인지하고 컬처럴 체인지가 테크놀로지의 변화보다 굉장히 레깅 이펙트가 많다. 어느 정도? 3세대 정도. 무섭죠. 3세대라고 그러면 증조할아버지가 했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하고. 근데 그때보다는 속도가 빨라졌겠죠. 우리가 배운 것도 있고 그때 기술이랑 다르고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모트 워크를 얘기하는 거에 거의 많은 부분 제가 5년 전에 이거를 시작하면서 옛날 문헌이랑 다 찾았었는데 리모트 워크 얘기도 그때 벌써 나왔고 텔레커뮤팅 집에서 일하는 거 플렉시블 타임 얘기가 나온 지는 벌써 한 40년 정도 50년 정도가 돼요. 근데 실제로 그때와의 다른 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컴퓨터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제가 정보대학원에서 근무를 하는 이유가 그 이유고요. 보면 이런 패턴의 변화, Newly Emerging Patterns of War 내가 정리하고 있는 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프로젝트화 되는 거 옛날에 없었던 얘기 프로젝트화 되면서 일이 인텐시파이 되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양이 내가 직장 다닐 때 하던 일의 양에 비하면
그 실제적인 퀀티티 뭐 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일이 실제적으로 본질적인 퀄리티로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보기에 한 10배 정도, 10배 이상 정도 인텔리전스도 많이 쓰시고 실제적인 그런 일을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멀티태스킹, 멀티스킬링 같은 얘기 프로젝트화 시키는 데서 버추얼 안 할 수 없는 얘기죠. 버추얼 팀, 디지털라이제이션, 애니타임 애니웨어 같은 얘기들, 그 다음에 지식 근로화되고 있는 얘기들, 지식 근로화하면서 일이 쪼개지는 얘기들, 현상들. 옛날에는 그렇게 안 그랬거든요. 9시부터 5시까지 똑같은 일만 썼는데 여러분들 똑같은 일 해가지고는 서바이브 못 하시죠. 그 다음에 잡 크래프팅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환경을 조정을 해서 가요. 집중할 때는 난 집에서 일하고 여럿이 만날 때는 저기를 가고 옛날에는 안 했던 일들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된 이론들이 별로 없어요. 잡샵 이론이나 산업공학에서 얘기했던 이론들은 이러한 날리지 워크와는 전혀 다른 얘기들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일의 디자인도 집에서 일하는 거, 워크센터, 장소의 문제, 시간의 문제, 플렉시블 타임, 뭐 하루에 그 몇 시간 일할 건지, 트러스트 베이스드, 디자인 어떻게 할 건지, HRM도 바뀌고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 혹시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에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리워크라는 프로그램도 말고 프로젝트 아리스토틀이라는 프로젝트도 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퓨처 오브 워크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크게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팀 베이스로 가고 있다. 지식 근로 자체가 팀화되고 있다. 여러분들 다 팀으로 일하시지만 사실 대기업에서도 계속 TFT 만들고 소규모화시키고 팀장 만드는 이유가 아주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론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대기업 자체도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서 옛날 같은 수익성이 이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 아니라 이코노미 오브 스코핑을 하는 데는 그 팀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 팀들이 버추얼라이즈 될 것이라는 게 제일 큰 얘기들이고 그러한 면에서 구글에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 나는 이 팀하고 두 팀하고 일하는데 이 팀은 다 예를 들면 같은 학교도 나오고 전공도 똑같고 그런 반면에 이쪽은 여러분들 아주 전형적인 그 창업팀들에서는 서로 배경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모여있는데 어느 팀이 효율이 더 좋은 거야. 이런 상황이 이쪽이 더 좋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쪽이 더 좋고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어떠한 캐릭터리스틱이나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팀들을 만들어야 버추얼리 워킹아웃을 잘하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를 한 5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팀의 그 표준화된 그룹 노움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는 팀하고 그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팀하고 아주 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베스트 멤버들만 모아놓은 팀에서도 그룹 놈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개판이 나고 아주 미디코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머리를 맞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의 그룹 놈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 있으면 거기서도 여기보다 훨씬 더한 성과를 낸다고 얘기를 여기까지가 추상적이고요. 나머지를 정리를 하면서 그 중에서 얘기 나온 하나가 그리고 제일 먼저 아주 크게 나온 얘기가 사이클로지컬 세이프티 얘기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서 내가 퍼스널리 이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팀인지 아닌지 그거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거의 팀의 모든 퍼포먼스의 90% 이상을 결정을 하는 요소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그 실험도 해보고 서베이도 해보고 실제 팀들 퍼포먼스 다 조사했고 실제적으로 찾아보시면 이거 말고도 한 5개 정도 찾아냈어요. 뭐 디펜더빌리티, 스트럭처 앤 클래리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관한 그 가이드라인이나 퀘스천까지 다 있는데 맨 처음 나왔던 거 그리고 무엇보다 가버닝 프린시플은 psychological safety 상대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 전에 산업혁명 시대, 산업시대에서는 어떤 세이프티가 중요했어요? 피지컬 세이프티가 중요했어요. 공장에서 팔 다치고 팔다리 부러져 나가는 게 사실은 굉장한 문제였는데 지금은 뭐야? 지식 근로화돼 있고 버추얼 팀이 돼 있고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퍼포먼스를 내는 거는 사실은 psychological safety 내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 내가 아이디어를 떠들 수 있는 거 아까 어느 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얘기 속에서 사실은 나는 이 얘기들의 이론화를 시킬 수 있는 이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오늘 픽업을 했어요. 이 얘기 다 하셨어요. psychological safety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팀들의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룰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 제가 보기엔 거의 이거에 해당되시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워크숍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뭐 이런 얘기들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하시고 시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